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오늘 날씨 참 괜찮았습니다. 낮에도 좀 푹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이런 네. 날 집에 있기 참 아깝잖아요. 이런 날 즐길 수 있는 소식들 오늘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겨울의 꽁꽁한 입맛을 쭉쭉 올려줄 시장표 겨울 간식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청주에 가면 아주 이색적인 음식 기행을 떠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은요. 특별한 토마토와 사랑에 빠진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 농부 이름하여 서정수 씨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시골 장태의 넉넉함이 이곳에도 충만한 것 같습니다. 홍성 갈산장, 이 오일장이라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시사철 이 푸른 전나무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오대산의 상원사까지 네. 그 풍경 감상하시고요. 네. 자, 오늘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 역시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채영 리포터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디에 어떤 일로 나가 있는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채영 씨, 병원에 가 있네요. 지금.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핫한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문채양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건강관리는 물론 아프면 저희가 찾아오는 곳, 바로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에 이 대구에서도 저희 홍역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의료진들도 굉장히 바쁘고 우리 시민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홍역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찾아뵐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북대병원의 감염내과를 하고 있는 김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홍역, 원래 저희가 2014년도에 아무래도 홍역 퇴치국가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요즘은 교류가 참 많은 시대죠. 맞아요. 외국과의 교류가 많은데 동남아라든지 유럽 같은 곳에서 홍역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을 가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네. 또 외국인들이 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1세 미만, 뭐 2세 이렇게까지 하고 20세에서 4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충분한 이렇게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홍역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홍역이 굉장히 전파력이 큰 질환이잖아요. 지금 전파가 간헐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예방접종을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지금 두 번, 12에서 15개월, 그리고 4에서 6세 이렇게 맞는 것이 기본인데, 네. 20대에서 40대 분들은 한 번만 대부분 맞았어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방접종 하지 않는 군과 20에서 40대에 계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있으니까 홍역에 이렇게 노출되고 50세를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홍역을 앓고 지나가신 분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20에서 40대에서는 아직 그 홍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도 예방접종 한 번 더 맞으셔야겠다. 그죠? 어쨌든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알기로는 이 홍역이 감기랑 또 이게 뭐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증상이 좀 어떤가요? 바이러스 감염들은 처음에는 다 비슷해서 감기처럼 느끼지만 네. 홍역은 이 발열이 있다가 발진이 특이한 발진이 생깁니다. 발진으로도 수두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수두랑은 조금 다른데 수두는 전신에 이렇게 여러 기에 여러 스테이지에 네. 발진이 생겨요. 그런 반면에 네. 홍역은 같은 그 기에 이 목이나 이런 네. 곳에서 얼굴 그리고 몸통 이렇게 차츰차츰 진행하는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진이 있더라도 구분이 갑니다. 그러면 이 홍역이 생기는 이유는 알겠고 그리고 좀 저희가 좀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2군 법정 감염병인데요. 네. 2군에 해당하는 법정 감염병들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네.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들이에요. 특히 홍역이 그렇죠. 물론 이렇게 손위생, 네. 기침 예절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네, 네. 예방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경북대학병원이 그 선별 진료소로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럼 혹시 여기 또 환자분들 좀 계신 거 어떤가요? 예, 저희들이 1세 미만의 아이들이 입원을 했었고 지금은 퇴원을 했는데 네. 이쪽에 보시면 네네.
안쪽은 뭐죠? 예. 음압 경리증상. 음압이라는 말은 네. 양압, 음압이 있으면 네. 이렇게 공기가 바깥에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서 병원체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퍼뜨려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네네. 여기는 환자들이 공기를 전파하는 뭐 결핵이라든지 네. 홍역이라든지 수두라든지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입원하고요.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앞에 네네. 그 응급실에 들어오기 전에 아, 네네. 또 음압이 되는 공간으로 별도로 선별된 진료소가 있어서 거기서 진료를 하고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곳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원을 하면은 보통 한 얼마나 있다가 퇴원하죠? 홍역의 경우에는 전파기가 발진이 있고 4일이기 4일. 때문에 발진 후 4일까지 입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기들은 퇴원 다 했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다행이다. 그럼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 홍역도 홍역이지만 좀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홍역이 돌고 있는데 그 예방접종으로 질환을 막을 수 있는 질환들이 참 많이 있죠. 아이들이 기본 접종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수두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 많잖아요. 손위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기침예절을 이렇게 기침예절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묻으니까 이렇게 소매 쪽에 이렇게 해서 기침을 하고 더 손을 통해서 다른 곳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예절 같은 것들을 지키고 감염이 의심스러울 때는 공중시설, 버스라든지 영화관, 대중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홍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선별진료소를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열이 난다, 발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1339번으로 연락하신 후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또 진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기침 이렇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관리 화이팅! 네. 예방접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자막을 통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한 번 더 내주시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증세가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1339번으로 꼭 한번 연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설 연휴도 이제 다가오는 만큼 더 이상의 이제 확산은 없어야 될 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게 감기랑 증상이 참 비슷해서요. 네. 이게 발열이 있고 기침이 있고 좀 감기 같아도 바로 병원에 가지 마시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일단은 그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1339번으로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증상을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네. 지침에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LTE 현장학교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음식 소식 준비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 빼놓을 수 없죠. 죽도시장 가서 겨울 간식 한번 또 장만해 보시는 어떨까 싶습니다. 보시죠. 추운 날씨에 온몸이 꽁꽁 얼어도 맛있는 유혹 앞에선 늘 입이 즐겁다. 새해에도 활기찬 우리 지역 전통시장. 특히 겨울에 더 손이 가는 메이드 시장표 간식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먹어서 조금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진짜 아쉬운 거는요. 이 겨울철 맛있는 간식을 못 먹는 아쉬움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보이시나요? 포항의 상징 죽도시장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간식들, 여러분들 입맛을 쭉쭉 올려줄 간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포항의 죽도시장. 오늘은 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허한 속을 채우기 위해서 찾았는데요. 겨울철이면 더욱 생각나는 죽도시장의 대표 간식.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호떡. 시장에서도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호떡집 중에서 우리의 선택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모양부터가 심상치 않죠? 겨울철 간식거리 중에 별미 중에 별미 바로 호떡. 동그란 호떡을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의 편견입니다. 이 집 호떡은요 남다릅니다. 모양새가 달라.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르다. 호떡하면 동그란 모양만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이 집 호떡은 다릅니다.
겨울이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는 길쭉한 호떡을 소개합니다. 호떡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무너지는 비주얼. 야, 생긴 빛에부터 남달라요, 그죠? 네네네. 예, 아니요, 어떻게 호떡을 이렇게 길게 만들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 호떡 동그란 거보다 길쭉한 호떡이면 애들도 먹기 쉽고 일단 들기 쉬워요. 저희는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피가 일단 밀가루 아니고 쌀가루입니다. 그래서 드시면 쫀득쫀득. 치즈 호떡 같은 경우에는 쭉쭉 늘어나는 그런 재미가 있죠.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아서 늘 깨끗하고 튀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래떡 굽듯이 지글지글 구워서 만드는데요. 맛 또한 가래떡에 꿀을 찍어 먹는 듯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겨울철 입맛을 사로잡는 꿀 떨어지는 맛. 아, 먹고 싶다. 살짝만 만져도요, 뭔가 탱글탱글하고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뭔가 입안에서 쫀득쫀득 쫀쫀하게 막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평범한 것은 가라. 길쭉한 호떡, 그 알 수 없는 속엔 고소한 치즈도 숨어 있었으니 오, 늘어난다 늘어나. 정말 맛있게들 먹네요. 굉장히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어때요? 생긴 것도 귀엽고 치즈가 쭉쭉 늘어나서 맛있고 재밌어요. 오, 치즈가 얼마나 늘어나요? 엄청 많이. 얼평만이 얼마큼? 치즈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뭐입니까? 되게 맛있다고 해서 사진도 되게 맛있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친구 꼬셔가지고 네. 가자고 먹어야 된다고. 직접 드셔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반 호떡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원래 거보다 좀 떡 같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남자친구분은 어때요? 이게 뭐 따라와서 먹기는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저 사실 원래 호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꿀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너무 담백하니 맛있네요. 오, 네, 치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한 11점. 시장이야 구경만 하다 갈 수는 있다 해도 길거리 음식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제로 만든 어묵부터 도넛에 꽈배기까지 죽도시장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간식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SNS에서 맛있죠? 핫하다는 어떤 거, 어떤 닭강정. 매운맛은 안 나. 저는 매콤한 거부터. 오, 향 좋다. 오, 부드러워. 오, 부드러워요. 맛이 강정이라서 약간 이게 좀 질기거나 혹은 단단할 줄 알았는데 보들보들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서영석 리포터의 단골집 닭강정. 특히 이 집 닭강정이 특별한 이유는 사장님이 직접 유통하는 생닭을 이용해 만든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식감이 더욱 부드럽고 맛있다네요. 맛있다. 요즘 뭐 얼굴책, 뭐 별스타그램 통해가지고 죽도시장의 간식들 중에도 굉장히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는데 맛은 제가 분명히 솔직히 보장합니다. 좋아요 꼭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 좋은 이것은 즉석 소고기 초밥. 고급 일식당에서나 먹을 것 같은 소고기 초밥을 전통시장이 죽도시장에서 그냥 이 맛도 그냥 한 입에 달콤하고 두 입에 육즙, 세 입에 고추냉이의 매콤함과 밥. 마지막으로 찾은 죽도시장의 겨울철 간식은 바로 우리의 전통 과자 강정인데요. 와, 이게 다 종류가 몇 개야? 강정, 현미, 뭐 쌀이며 깨며 등등등등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요거 견과류 강정입니다. 강정!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야, 요거
견과류 강정 맞죠? 그렇죠. 야, 이곳이 그러니까 직접 다 강정을 수제로 합니다. 수제로 하고 맛있고 건강하고 네. 그렇게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맛있다라는 건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네. 이거 제가 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맛보는 것도 가능하고 예.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준다고요? 그렇죠. 갓 나온 거를? 그렇죠. 신선한 거를? 네. 이 집에서는 모든 강정을 다 수제로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돌돌돌 돌아가는 뻥튀기 기계에 각종 견과류를 넣고 잘 볶아주는데 그 향이 어찌나 고소한지요. 거기에 조청, 물엿, 계피, 유자청 등을 넣고 견과류 강정을 만듭니다. 다가올 설 연휴 때문에 요즘이 제일 바쁘다고 하는데요. 맛과 건강까지 모두 챙기는 견과류 강정.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바삭바삭한데 네. 찐득한 맛이 없어요. 네, 그렇죠. 고소한데 강정은 보통 고소하기는 한데 이게 먹다 보면은 진득진득하고 입천장 다 까지는 것 때문에 까슬까슬한 것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없네. 네. 단맛도 조청을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달지도 않고. 오, 그러게요. 달지 않고 고소다. 네. 야, 비법이 뭐예요? 저희들만의 노하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렇죠. 아침 식사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견과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먹으면 좀 목도 메고 별로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요 간식, 더구나 남녀노소 네.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식. 야, 이거 맛있네. 추천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2번 드세요. 3번도 먹겠다. 추울수록 더욱 손이 가는 겨울철 간식들. 포항 죽도시장에서 꼭 한번 맛보세요. 아, 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저는 항상 그 간식 배가 늘 고픈데 오늘 화면은 정말 이게 고문이네요. 특히나 시장을 가면 무조건 저는 호떡을 사 먹는데 이렇게 죽도시장만의 통통하고 긴 호떡은 처음 그렇죠. 봅니다. 저건 예. 뭐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포항 당기나요? 포항 죽도시장을 저도 몇 번이나 갔었는데 그렇죠, 네. 주변에 저런 먹거리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의 거죠. 회만 먹고 오니까. 회만 먹고 네. 고래고기만 먹고 오고 왔지. 저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디저트 꼭 챙기십시오. 간 김에 그렇죠? 네, 예, 너무 한번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전통시장 음식을 맛봤으니까 네. 이번에는 세계 음식을 한번 맛볼까 싶은데요. 굳이 비행기 안 타셔도 됩니다. 가까운 청주로만 가도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같이 떠나보시죠.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다는 홍금표 리포터. 여러분, 제가 첫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 가려면요 여권도 필요가 없고요. 아이고 이런 무거운 캐리어집니다. 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몸만 가지고 기쁜 마음만 가지고 출발하시면 돼요. 함께 가시죠. 입이 귀에 걸린 금표 씨. 이게 다 청주에서 세계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별하고 이색적인 세계 음식 기행.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첫 번째 여행지. 가까운 곳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금표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급스럽고 따스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합격.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럼요. 한국 사람. 다행입니다. 왜냐면 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외국분처럼 생기셨거든요. 네네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그러면 여기 어떤 음식점인가요? 여기는 충청도의 로컬 식재료로 정통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그럼 혹시 이탈리아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제 이탈리아 이름은 알레산드로입니다. 알레산드로입니다. 김문현 셰프에게 요리에 영감을 준 건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총괄 셰프이자 김문현 셰프의 스승인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입니다. 김문현 셰프 역시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의 권유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전담 셰프로 함께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수여한 공로패가 레스토랑 한켠에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식재료에 대한 김문현 셰프의 원칙과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사의 노력은 저는 1%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9%는 이 식재료와 이 토양의 그런 기운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 앞에서 겸손한 김문현 셰프.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가 아닌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 뱃속에 내장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재배된 이탈리아종 아말피 레몬이랑 다양한 갖가지의 허브들로 농업 뱃속을 채워서 천일염으로 또 그 농어 위를 소금 이글루를 만들어서 농어 소금집을 짓습니다.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 미네랄이 농어 속으로 침투돼서 농어살을 더욱더 부드럽고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보완이 잘 됩니다. 소금 이글루에 꽁꽁 숨긴 농어를 18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동안 구워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한 즐거운 기다림. 먹을 준비는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와, 진짜 크네요. 테이블을 가득 차지한 압도적인 비주얼의 농어 한 마리 소금구이가 나왔습니다. 농어가요. 이 제 팔뚝만 합니다. 이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래찜질하듯이 농어가 이제 소금으로 찜질하고 있어요. 지금 찜질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귀하디 귀한 메뉴 개봉박두. 빠밤. 거의 뭐 갑옷 벗겨지듯이 막 벗겨지는데요. 조심스럽게 소금 이글루를 벗기자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5가지 허브 향이 농어에 배어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두툼한 비늘까지 벗겨내면 농어의 뽀얀 자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기의 육즙이 아우 진짜 친구이네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살만 발라 곁들임이 요리인 가니쉬와 함께 플레이팅하면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 특별한 요리인 만큼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한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이 레스토랑만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농어 소금구이의 활용점정.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버섯이자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까지. 이렇게 최상의 음식을 완성합니다. 본 아페티토. 뭐라고요? 맛있게 드시라.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대되는 농어 소금구이. 진짜 향이 너무 좋은데요? 비주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매료되는 농어 소금구이. 농어가 가진 그 고소한 맛이랑 트러플의 흙내음이랑 이 산과 바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농어만 먹는 게 아니라 농어 주변에 이 허브와 송로 베이스와 그리고 셰프님의 마음이 다 같이 자리에 들어오니까 진짜 이거는 뭐 저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요. 첫 맛은 설레고 끝맛은 그리운 농어 소금구이. 금표 씨도 농어의 매력에 빠졌네요. 그리고 김문현 셰프가 직접 구운 포카치아 빵에 농어를 올려 먹는 것도 별미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자, 새우, 홍합 등 다양한 해산물과 농어살의 콜라보. 와, 맛있겠어요. 이건 아까 제가 발라드린 농어 뼈에 붙은 속살을 또 다시 발라서 해산물과 함께 버무려낸 시칠리아식 파스타. 김문현 셰프는 파스타를 만들 때 면까지 직접 뽑는데요. 생면이 가지고 있는 그 노른자의 향이랑 세몰리나 밀가루의 향이 농어 속살과 궁합이 맞아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문현 셰프의 킥! 농어 파스타! 맛은 어떨까요? 향 좋아요.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시죠? 리포터의 본분인 멘트도 있고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홍금표 리포터. 너무 맛있어. 맛있어.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탈리아의 정통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 음식은 부오노.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나라는 중앙아시아 중부에 있는 국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곳에 오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특별한 술과 음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메뉴가요 진짜 많네요. 네, 메뉴가 좀 많아요. 이게 지금 다 우즈베키스탄어죠? 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쇼르와, 라그만, 추추아라, 추추아라.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 우즈베키스탄 음식에 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돼지고기를 안 쓰거든요. 왜요? 이슬람 교회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쓰고 있어요. 근데 대체 좀 빨개요. 매운 거 아니에요? 네, 맵지는 않아요. 이게 토마토 소스랑 비트 들어가서 좀 빨개요. 자, 그럼 우즈베키스탄 여행 시작해볼까요?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참숯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까지 노릇하게 구운 꽃이 요리인 샤슬릭은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요리가 생소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딱이라네요. 샤슬릭은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샤슬릭을 굽기 위한 도구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요리는 바삭한 페스트리 속에 고기와 양파가 듬뿍 들어있는 삼사입니다. 짠. 잘 먹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만찬을 즐겨볼까요? 이 식당에서는 한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샤슬릭을 먹을 수 있도록 향신료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요리를 했다는데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는 홍금표 리포터. 두툼한 식감이 예술이죠? 이곳의 베스트 메뉴랍니다. 그러니까 쫀득쫀득하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육즙이 다 살아있고 이게 쫀득쫀득 식감이 있으니까 질기지가 않아서 좀 씹다 보면 없어지고 씹다 보면 없어지고 씹다 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또 먹을게요. 네, 드세요. 야채랑 같이. 이번엔 닭고기 꼬치를 먹을 차례. 이게 좀 큰데요. 먹을게요. 이번엔 삼사를 맛볼 차례. 이거는요, 이렇게 손으로 원래 먹는 건데 한 입 물어서 소스 넣고 막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짠. 한 입 먹고. 와. 금표가 놀란 맛. 맛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다진 양고기와 양파를 얇은 반죽 안에 넣어서 굽는데요. 반죽이 여러 겹이기 때문에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스 안에 넣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어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삼사. 특히 새콤한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딱 먹었을 때는 이 겉은 페스츄리처럼 좀 바삭바삭하고 속은 좀 만두처럼 들어있어가지고 맛이 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게 잘 먹고 갑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어로 맛있다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우즈베키스탄어로요, 마잘리라고 해요. 마잘리. 마잘리. 너무 마잘리. 페리페리 마잘리. 너무 맛있네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도 저처럼 여권이 없어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한 해외여행 코스 어떠신가요? 아싸르말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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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꿍. 예, 네. 이 청주에 있는 식당인 것 같은데요. 레스토랑 같은데 앞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음식 나왔고 네. 방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나왔는데 네. 그 이탈리아 음식 중에 농어 요리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이 그렇게 많이 드는 음식이었나 싶네요. 농어를 보통 먹어도 회로 먹거나 아니면 정도? 생선 예. 스테이크 정도로만 먹었는데 저렇게 무슨 소금 이걸로 이걸로 넣어서 해서 찜으로 예,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 송어 뼈 있는 살 발라서 그걸 또 파스타에 또 파스타까지. 정성이 대단합니다. 네, 예.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굉장히 먼 나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음식은 약간 우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네. 꼬치구이도 상당히 익숙하고 그 삼사 그거는 정말 만두빵 같은 좀 그렇죠. 그렇게 토마토 소스 양고기 같이 다져 넣고. 네,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예. 네, 좀 쉽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구에도 그 음식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하신 그런가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저녁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신천교의 모습 보셨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간이 6시 47분을 막 향해 가고 있네요. 네. 전북 김제에 또 유명한 그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가 있대요. 허정수 씨인데 보시죠. 이 청년 농부가 토마토를 그냥 하는 요리가 아니랍니다. 안 그래도 몸이 좋은데 거기다 송이까지 입힌 것 같습니다. 송이 토마토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함께 가보시죠. 김제에 유명한 송이 씨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그 송이 씨가 오늘 저한테 맛있는 거 대접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송이 씨 찾아야 되는데 이 송이 씨 어디 있는 거죠? 송이 씨? 송이 씨? 레드푸드의 대표 주자 토마토. 그토록 찾던 송이 씨는 어디 가고 토마토가 등장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청년 농부의 손으로 정성스레 키우는 특별한 토마토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송이 씨! 송이 씨! 송이 씨 대체 어디 계세요? 아니 송이 씨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때 작업에 한창인 이분 혹시 송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송이 씨 찾으러 왔는데요. 송이 씨요? 네. 혹시 송이 씨? 아니요, 저는 송이 씨가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이 애가 송이 씨입니다. 이게 무슨 송이 씨예요? 저 송이 씨 찾으러 왔다니까요. 사람이 아니고요. 얘는 지금 이름이 송이 토마토라서 지금 송이 씨를 찾아오신 게 바로 이 송이 토마토 찾아오신 겁니다. 드디어 밝혀진 송이 씨의 정체, 송이 토마토. 고운 자태 자랑하는 송이 토마토가 주렁주렁 감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빨갛고 탱글탱글해요? 탱탱볼 같아. 탱탱 먹어보고 싶잖아요. 저희도 하나 먹어봐도 돼요? 안 되죠. 아니 왜요? 이거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땀을 흘리지 않은 자 먹지도 말아야죠. 그럼 얼른 동참해야죠. 포도처럼 송이째 수확해 송이 토마토라는 이름을 갖게 된 요 녀석은 수확하는 법은 쉬워도 열정은 필수라고요. 송이째로 따면 뭐가 더 좋아요? 줄기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일반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상하지 않고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노란 녀석도 있네요. 와, 아니 토마토가 빨간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노래요. 네, 저희 노랑 색깔 토마토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토마토랑 네. 맛이 달라요? 다르죠? 먹어봐도 돼요? 네, 드셔보셔도 됩니다. 이제 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 따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 맛이 어떤가요? 노래서 그런지 네. 비타민 C 살짝 더 들어간 느낌? 네네. 그래서 살짝 시큼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빨강색 토마토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타민 C가 좀 더 많다라고도 보고가 되어 있고요. 새콤달콤한 맛이라고 하죠. 그런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노랑 색깔 토마토입니다. 벌써 8년째 토마토와 사랑에 빠진 허정수 씨. 그의 든든한 멘토는 바로 아버지인데요. 30여 년 농업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 뒤를 이어 이젠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지켜보시기에
아드님이 농부로서 몇 점?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 그 전국적으로 좀 우리 정수같이 젊은 청년 농꾼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저 어려서부터 이 길을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 왔기 때문에 끝없는 공부와 경험을 거름삼아 토마토가 살기 좋은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온도와 습도,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며 1년 내내 건강한 토마토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농부로서 몇 점? 저는 10점 만점에 한 7점 주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영역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남다른 열정으로 먼 네덜란드에서 우수한 농법을 몸소 배워온 그는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농업이 가진 진정한 가치 또한 배웠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진짜 이거 배워왔는데 너무 좋다.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기술을 배운 것보다 이런 농업을 대하는 마인드를 많이 배웠는데요. 한국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너무 1차원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냥 단순한 농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지식도 많고 상당히 전문화된 특별한 이런 그 직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성과 노력이 모여 더 달콤해진 토마토. 어느새 바구니 가득 풍년입니다. 수확한 토마토는 이제 하나하나 애정어린 손길로 선별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신선한 토마토 더 맛있게 즐길 줄도 알아야겠죠. 준비 이상 무. 셰프님, 오늘은 뭘 만들 건가요? 오늘 토마토 라면하고 토마토 마리네이드 그리고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주스까지 만들 거예요. 지금부터 토마토의 변신이 시작되니 먼저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드는 법 좀 엿볼까요? 끓는 물에 데친 토마토 껍질을 살살 벗겨주는 게 요리의 시작이랍니다. 마리네이드라는 게 생소한데 그게 뭐예요? 감식초로 약간 시큼한 맛 내서 상큼하게 드시는 음식이에요. 식욕을 돋아주는 에피타이저로 제격인 이 요리는 토마토가 가진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상큼한 맛과 영양은 물론 눈까지 즐겁다는 사실. 토마토와 라면의 만남까지 다양한 요리가 모여 상큼한 토마토 한상 완성이요. 너무 상큼해서 그냥 냄새만 맡기에는 못 견디겠어요. 빨리 그렇죠. 먹어볼까요? 네네. 네. 이게 그 마리네이드죠? 네. 여기다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까는 토마토 자체 상큼함이 더 컸는데 달아요. 원래 이렇게 절여 먹으면 더 달아요? 저희 송이토마토가 원래 단맛이 좀 더 있어요. 상상 불가 토마토 라면을 맛볼 차례. 이 조합 괜찮을까요? 와, 원래 라면 맛있잖아요. 네네. 라면 진짜 항상 사랑하는 음식인데 토마토를 넣으니까 건강해지는 맛. 짠맛을 좀 많이 줄여주고 좀 건강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상큼하기도 하고. 배 좀 채웠다 싶을 땐 활용 점정 토마토 주스로 마무리해야죠. 난생 처음 보는 노랑빛의 토마토 주스. 원샷하고픈 충동 마구마구 일으킵니다. 토마토로도 음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오늘 처음 알은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바라는 꿈 있으세요? 송이토마토 새로운 품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돼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건강한 토마토 많이 알리는 게 일단 첫 번째 꿈이고요. 토마토 안전하게 잘 생산해서 국민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탐스러운 빛깔에 달콤한 맛, 풍부한 영양을 지닌 매력 만점 송이 토마토. 청년 농부의 건강한 바람이 깃든 맛 좋은 송이 토마토와 함께 겨울철 기분 좋은 비타민 충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이 알록달록한 송이토마토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네덜란드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올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잘 길을 밟고 있는 이 허정수 씨. 그러게 네,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게 키워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의 시골 장터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천수만이 있다 보니까요.
그 천수만을 그대로 장터로 옮겨 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 홍성 갈산장 5일장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람 냄새에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에 떴다 황금젓가락. 오늘은 내포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한눈에 느껴지는 홍성 갈산장을 찾아갑니다. 금방 잡아갖고 오니까 파닥파닥한 거 좋아해요. 근처에서 잡으니까. 매콤해서 더 맛있는 대구 볼태기찜과 시원한 대구탕을 맛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갈산장. 그래서 이 겨울이 마냥 춥지만은 않은데요. 천수만 바닷내음 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천수만에 자리한 홍성군 갈산면, 이곳에 3일과 8일마다 정겨운 갈산장이 섭니다. 여기는 옛부터 먹을 것이 많이 나와서 사람 살기 좋다는 땅 갈산면입니다. 여기에 오늘 5일장이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산장으로 갈까요? 예부터 홍성은 토지립이 좋게 맛 좋은 농산물로 유명하죠. 농민들은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내다 팔며 자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애들 3남매 결혼시켜서 다 이제 내보냈는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몸이 배가지고 이게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 딸 이제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냈으면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되는데. 그만 나와도 되는데.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장터에 나오는 게 더 편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마트 가면 이렇게 생긴 애들, 예쁜 애들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도 맛 좋고 영양 풍부하고 게다가 크기까지 큽니다. 야, 여기부터는 또 어물전이 있네요. 와. 갈산장에서 가장 큰 골목은 어물전입니다. 바로 옆에 천수만이 있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뭔가를 굽고 있었는데요. 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나 했더니 여기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드셔요. 이게 맛있어요. 뭘 굽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박대요. 아, 집 나가 사이도 돌아온다는 박대 굽는 냄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겨울바람에 말린 박대 한 마리, 기름기 없이 담백한 속살을 쭉 찢어 연탄불에 구워 먹는 이 맛. 못생겼지만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 뭐든지 맛있잖아요. 특히 이 말린 박대를 구워 먹으니까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어머님 드시려고 구우셨는데 제가 다 먹으면 안 되죠. 아무튼 하나 더 드셔요, 어머니. 아니요. 드시고. 언제 먹었으니까 드셔. 야, 갈산장이 보니까 정겹네요. 골목골목마다 장이 서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골 그대로 참 전통 재래시장이라서 1930년대에 우리 그 갈산 전통 재래시장이 개설이 돼서 아직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맥을 이어온 그 이유도 인근 천수만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들 또한 그 우리가 손수 농사지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장에 오시면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갈산면 멋쟁이들을 불러 모으는 가랑가랑하는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단돈 5,000원, 10,000원이면 두툼한 외투 하나를 살 수 있는데요. 목소리가 우렁차서 사람들이 안 보이고는 안 되겠네. 골라 5,000원부터 10,000원. 날은 쌀쌀한 겨울이지만 우리 사장님 패션은 완전 봄입니다. 아유, 플라워. 감사합니다. 야, 보니까 옷들이 많네요. 네. 그럼 갈산 장에서는 네. 옷집은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아, 뭐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되셨구먼. 그럼 어디 있다고 오셨어요? 저요, 저기 서울에서 왔어요. 그리고 갈산 장에 오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갈산 너무 좋고요. 살기 좋고 물 좋고 이 사람들 인심이 너무 좋아요. 마음씨가 착해요. 충청도라. 그리고 여기 진짜 뭐 많이 도와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서로.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방앗간에서 거무튀튀한 뿌리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진하고 맛있다는 겨울치. 주인 아저씨가 근처 산에서 직접 캐고 가공까지 하신답니다. 이거는 판매하시는 거예요? 판매도 하고요. 제가 겨울에
여름으로 저 칡차도 해 먹고 또 짜서도 이렇게 먹고 사람들이 감기도 좀 덜 걸리고 굉장히 좋은 게 칡이랑 우리 마을 우리나라에서 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칡은 영양분이 가장 많아 건강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요. 고소하기도 하고. 한가로운 갈산 장터에 생기를 불어넣듯 왁자지껄 즐거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딱딱딱딱 이게 무슨 소린가요? 윤 나와라 뭐 나와라 육판이 무너졌구나. 자석에 이끌리듯 저도 모르게 윷놀이판으로 달려가 봅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돗자리도 없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장날이면 오랜만에 만난 상인들이 이렇게 회포를 보신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육가락 소리가 오늘따라 더 경쾌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판이에요 이게? 이게 장날마다 친구들끼리 아니면 뭐 선후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걸리 내기요. 야, 이 막걸리도 한잔 하시는 거예요? 예. 자, 모 갑니다. 모 나와라. 아이고 도네. 도 다 왔네. 모 아니면 도죠 뭐. 이게 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하니까 통통 튀면서 여기 또 어렵네요. 옷 구경도 하고 윷놀이까지 하고 나니 배꼽시계가 아까부터 야단입니다. 갈산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대구 볼때기 식당. 사람들이 반짝반짝 윤기나는 볼때기 매운 찜에 푹 빠졌습니다. 찜이 그릇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갈산에서 왔습니다. 갈산 와리. 요 홍성군 일대에서 최고 알아주죠. 볼때기 아주 이름 난 집에 여기는 아주 360문만 열으면 아주 항상 여기는 아주 잘 되는 집이거든요. 이제. 그래도 아구는 구하기가 쉽고 이건 좀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맛이 좀 감칠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주방에선 탱글탱글한 대구 볼때기 살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시원한 육수에 매콤한 양념과 아삭아삭 콩나물을 곁들여 매운 찜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남자들이 좋아하고 이거는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고 이거는 뭐 어르신이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손님들 보니까 어르신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고 다들 입맛에 맞나 봐요. 젊은 여자분들도 오시면 찜을 좀 좋아해요. 나이 드신 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이게 육수가 저희들이 일단 이제 찜 드시면서 해장국을 한번 끓여드리라고 해서 육수 맛 한번 보세요. 칼칼해요. 질이 맑은 탕. 칼칼해요. 그래서 그 맛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칭찬이 잦은 대구 볼때기 땅과 매운 찜. 과연 그 맛은? 푸짐한 대구 볼때기. 대구는 찜으로 먹어도 되고 탕으로 먹어도 되고 먼저 찜부터 맛을 봅니다.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볼때기 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끌리는 바로 그 맛인데요. 밥에 쓱쓱 비벼서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부러우면 지시는 거 아시죠? 입안이 얼얼하다 싶으면 맑은 볼때기 탕으로 입가심을 하면 되는데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최고입니다. 이 대구가 생명력 강하고 건강한 생선이라고 하는데 오늘 덕분에 2019년 더욱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홍성 갈산장에 와서 장터 나들이도 잘 하고 대구 볼때기 탕에 볼때기 찜까지 든든하게 먹고 행복해져서 갑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내포 땅 홍성에 가면 어시장으로 유명한 갈산장이 있습니다. 싱싱한 수산물과 푸근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곳. 여러분, 홍성 갈산장에서 만나요. 어디 가나 뭐 흥과 여러 가지 음식이 넘치고 있는 5일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대구 볼태찜이 뭐 압권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볼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뭐 5,000원에서 10,000원만 있으면 두툼한 옷도 살 수 있고 뭐 윷놀이에도 낄 수도 있고 맛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홍성 근처 가실 일 계시면은 이게 3일하고 8일에만 장이 선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갈산장 기억하시고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저희가 그 강릉에서 전해왔습니다.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
여기 전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게 사찰과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짧게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칼칼한 계절입니다. 산이 깊고 물길 그윽한 오대산 계곡엔 계절의 변화가 그다지 보이질 않습니다. 사철 푸르다는 전나무 숲이 펼쳐진 까닭이죠. 예로부터 오만보살이 상주한다던 불교 성지 오대산. 그 끄트머리에 사찰이 있습니다. 상원사. 푸름과 고등으로 서 있는 나무처럼 상원사 역시 더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향하고자 하는 구도자들의 통로였습니다. 상원사도 천년 고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705년에 이제 상원사의 전신 이름이 진여원이라고 하는데요. 성덕왕이 이제 왕자 시절에 여기 오대산에 와서 수행을 했다가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여원이라는 절을 창건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상원사의 전신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상원사는 꼭 한번 가볼 만한 명소인데요. 해발 120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찰, 최고의 전망대죠. 처마에 걸린 풍경마저 멈춰선 듯 고요한 전각. 계절의 변화도 세월의 풍파도 맞닿지 않았을 것 같지만 예로부터 상원사는 권력과 물질, 천륜과 인륜 사이 번뇌하던 이들의 발길이 잦았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 왕들과 좀 인연이 굉장히 깊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세조는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사약을 내렸던 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 몸이 많이 아프셨다고 전해지는데 오대산 쪽에 수양을 많이 오셨어요. 그때 문수 동자를 직접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당에 또 참배를 많이 하셨는데 법당에 참배하셨을 때 이제 숨어 있던 이제 자객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양이가 등장을 해서 이 불단 밑에 숨어 있던 자객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목숨을 2번 정도 구하게 된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나라 안에 으뜸 가는 명산이라는 오대산의 품성 그대로 유서 깊은 사찰 상원사는 오늘날에도 불교 성지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대산의 상원사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찰이라고 하니까 네. 저기서 바라보는 전망도 참 근사할 것 같고 화면 보는 내내 그 전나무 때문에 그런지 큰 숨을 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TV 또 좀 볼 일이 있죠. 10시에, 밤 10시에 바레인과 16강전 열심히 다 같이 한번 또 응원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맛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